초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원격 수업 잘 즐기고 있나요? 밖으로 나돌지 말고 오늘 수업은 오늘 다 끝내고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원격 수업은 조금 다른 걸 해볼까 하는데, 아무래도 실기 수업을 원격으로 수업하는 건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크로키 수업은 등교 수업 때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격 수업 때는 미술사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미술사라는 것은 미술의 역사에 대한 수업인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미술사에서도 중요하지만 어렵고 지루한 내용들은 싸그리 다 빼고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놨으니까, 가령 빈센트 반 고흐의 귀가 잘린 건 다들 알고 있죠. 근데 귀가 얼마나 잘렸는지는 혹시 알고 있나요? 아니면 고흐는 왜 노란색이 들어간 그림들을 그렇게 많이 그렸을까요? 또 절규로 유명한 에드바르트 뭉크는 살면서 몇 명의 사람들과 연애를 해봤을까요? 이런 시덥지 않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봤고, 아마도 이 수업이 다 끝날 때쯤엔 조금은 이 예술가들이 가깝게 느껴질 거예요. 잘 잊어버리지도 않을 거고요. 그럼 먼저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꺼놓지 말고 그럼 재밌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수업은 히스토리 오브 아트, 즉 미술사입니다. 미술의 역사라고 하면 보통 재미없다고 생각할 텐데, 선생님은 이 수업을 계획하면서 8권의 책을 간추렸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모두 다 빼버렸습니다. 네,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사적인 재밌는 내용만 넣어놓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재밌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고흐의 귀가 잘린 건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 과연 그 귀는 누가 자른 것일까? 귀는 얼마나 잘렸을까? 고흐는 살면서 몇 명의 여자와 연애를 해봤을까?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대로 수업을 한다면 고흐는 표현주의의 대가였다, 거친 터치로 그림을 그렸다, 누구누구에게 영향을 받았고 또 주었다, 이 정도로 설명하고 끝이에요. 하지만 이런 함축된 내용들은 금방 잊어버릴 거고 와닿지도 않을 거예요. 제 수업에 나오는 사소한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어느새 고흐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머릿속 깊게 기억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재밌는 미술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 후반 마네와 모네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 이후 포스트 임프레셔니즘, 즉 후기 인상주의라는 것을 발발했는데, 그 후기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3명이 바로 빈센트 반 고흐와 폴 고갱, 폴 세잔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 말한 전혀 외울 필요 없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세요. 이런 용어들은 수업을 다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예요. 우리는 이 중 빈센트 반 고흐에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센트 반 고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보죠. 과연 빈센트 반 고흐의 이름은 무엇이고 성은 무엇일까? 정답은 이름이 빈센트, 성이 반 고흐입니다. 그러니까 고흐의 아버지도 고흐의 동생도 모두 플레임에는 반 고흐가 들어가 있겠죠? 어디 가서 고흐 이름이 당연히 고흐 아니냐 하는 말은 이제는 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쓸데없는 상식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고흐의 공식적인 얼굴 사진은 과연 몇 장이나 될까요? 바로 0장입니다. 0장. 그럼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은 누굴까요? 이 사진은 1991년에 톰 스탠포드라고 하는 미술가가 골동품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화상 속의 고흐와 너무 비슷해서 해부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의학자들에게 고흐가 맞는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 99% 이상 고흐와 유사하다는 소견을 밝혀 비공식적으로나마 이 사진이 고흐의 유일한 사진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에 고흐 사진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몇 가지 사진이 뜰 거예요.
나중에 밝혀지기론 그 사진들은 고우의 동생의 사진이었다거나 또는 고우의 조카의 사진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사진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가장 고우의 사진으로 유력하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제1장 신이 버린 고흐. 왜 고흐를 신이 버렸다고 했을까요? 이 수업을 잘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고흐는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의 그루트 준데르트라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그루트가 아니라 크다라는 뜻의 네덜란드어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집안은 정말 너무 성의 없게 이름을 짓기로 유명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빈센트 반 고흐의 아버지의 이름이 뭘까요? 아버지의 이름은 테오도루스 반 고흐라고 합니다. 보통 애칭으로 테오라고 부르겠죠. 반 고흐에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동생도 한 명 있었는데요. 그 동생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테오도루스 반 고흐입니다. 집에서 테오야 밥 먹어라 이렇게 하고 부르면 아버지와 동생이 같이 쳐다보는 진풍경이 펼쳐졌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반 고흐에게는 형도 한 명 있었어요. 이 사실은 대부분 모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고흐의 형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형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빈센트 반 고흐였습니다. 얼마나 성의 없이 이름을 지었는지 잘 아시겠죠? 고흐는 어렸을 때부터 마을에 있는 형의 무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 무덤엔 당연히 빈센트 반 고흐라고 적혀 있었겠죠? 과연 그가 어렸을 때 정상적인 사고를 하며 자랄 수 있었을까요? 고흐의 아버지는 너무 무심했고 고흐의 성격은 점점 삐뚤어져 갔습니다. 1864년에 고흐는 15살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기숙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돌연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고흐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집안 형편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때 의무교육에서 교육비라는 걸 따로 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엔 교육비를 냈었지만 지금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 즉 여러분 부모님의 세금으로 교육비를 내고 있죠. 이것은 세금을 내는 어른들 모두가 학생들이 돈 걱정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불행히도 1800년대 네덜란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고 교육비를 낼 형편이 안 되는 고흐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20살 때부터 숙부가 일하던 화랑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화랑은 영어로 갤러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사진을 보는 어플이 바로 갤러리죠. 이 화랑에서는 작품을 전시하기도 하고 작가들 대신에 작품을 팔아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 현대에 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는 굳이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모나리자를 치면 선명한 화질의 모나리자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기술들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그림을 보거나 소장하기 위해서는 그림이나 판화를 복제하는 그런 기술자들이 그린 그런 그림들을 사곤 했습니다. 예, 바로 고흐가 했던 일이 이 화랑에서 그림을 복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림 그리는 법을 익혔겠죠. 고흐는 생각보다 일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20살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24살이 되던 해에 이 네덜란드의 시골에서 영국의 수도 런던에 있는 화랑에 파견을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일을 워낙 잘했는지 26살에는 추천을 받아 당시 모든 예술가들에게 가장 핫했던 프랑스의 수도 파리의 화랑으로 파견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고흐의 꿈은 화가도 아니었고 이렇게 화랑에서 그림을 복사하는 일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그림은 선생님이 어렸을 때 하던 게임의 캐릭터 선택창인데요. 고흐의 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도적이 꾸밀 리는 없고, 맨 왼쪽에 도적이 꾸밀 리는 없고, 뭐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엘프나 드워프는 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럼 전사? 매지션? 혹시 고우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목사님이었죠. 예, 고우의 꿈은 바로 성직자, 즉 아버지를 따라 목사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일하던 직장을 그만둬버리고 다시 런던으로 떠나게 됩니다. 런던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신학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고우는 런던에서 열심히 성경을 탐독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상대로 낙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붙었다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화가 고우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낙방을 할 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쓰여있는 편지가 고우에게 전달이 돼서 왔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성직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고우는 낙방을 하고 크게 상심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될 수 없었지만 평신도로서 전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거든요. 이때부터 고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얼마 가지 못해서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함께 전도하던 사람들 중에 고우의 모습을 보고 도저히 함께 전도할 수가 없다면서 교회에 편지를 한 통 보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우는 너무 광신도적이다. 그러니까 고우가 귀를 자를 때 그런 광기와 격정적인 성격, 아마 이때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1장의 제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열렬히 신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만 하고 신을 위해 일하던 것들이 전부 무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리에 빠진 고우는 1880년 31살이 되던 해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림만이 날 구원하리라. 고우의 입장에선 정말 모든 것이 안 되었지만 우리는 고우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위대한 화가 고우를 탄생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31살 고우는 화가가 되기 위해 제대로 그림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본인보다 5살이나 어린 26살의 라파르트라고 하는 미술학도에게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그 미술학도라는 것은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우던 학생이었죠. 고우는 성직자가 되기 위한 자질은 부족하다고 했지만 이때부터 화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들을 갖춰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고우의 인생이 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죠. 먼저 아버지와의 불화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틈만 나면 싸우게 되었죠. 고우는 지금 신학교도 떨어졌고 전도사 일도 못하게 되었는데 고우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잖아요. 안 그래도 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 있을 텐데 아버지는 다 신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겠죠? 매일매일 아버지와 크게 싸우게 됩니다. 또 아직까진 고우에게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친구들이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고우야,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화내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요. 고우는 마음이 비뚤어질 대로 많이 비뚤어져 있어서 친구들의 어떤 비판도 잘 받아들이지 못했고 작은 충고에도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 당시 모든 친구들과 절교를 해버리게 됐죠. 그리고선 집을 나가버립니다. 집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죠. 집을 나간 고우는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여자와 동거를 하게 됩니다. 크리스틴에게는 아들도 한 명 있었죠. 물론 고우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크리스틴은 그 당시에 성을 파는 매춘부 일을 했는데요. 이런 사실들 때문에 고우의 집에선 점점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형의 앞날이 걱정되었던 동생 태호는 일생일대의 결심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적어 형에게 편지를 한 장 보내죠.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빈센트 형, 나 태호야. 나도 지금 숙분의 화랑에서 일하면서 돈 벌고 있어.
내가 보기에 형은 정말 굉장한 재능을 갖고 있어. 내가 앞으로 형의 후원자가 될게. 생활비, 그림 그릴 때 드는 돈들 전부 다 내가 낼게.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만 나와. 그리고 그림 그리자 앞으로. 이 편지를 받은 고은은 크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틴과 아이를 저버리기엔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컸거든요. 결국 고우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고우는 결국 집을 나왔고 테오의 원조를 받아 네덜란드의 헤이그, 벨기에의 브뤼셀, 앙베르 같은 곳을 다니며 본격적인 화가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 그림은 펄고갱이 그린 고우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 1장은 고우가 화가가 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배트맨 베긴즈처럼 고우가 화가가 되기 전 디긴즈 스토리였어요. 제 1장은 그림이 많이 없어서 좀 지루했을 텐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장부터는 그림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더 재밌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1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